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위 논문 작성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학위 논문이라 하면은 이제 석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겠죠. 학사학위 논문도 뭐 쓰는 학교가 있긴 있지만 요즘은 거의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. 없어졌고 뭐 일부 이제 시험을 봐서 하는 학교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왜 없어졌느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요즘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무슨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발표라든지 어떤 그 논문에 그 준하는 간단한 어떤 보고서 같은 작성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런 이제 개별 논문을 그 할 필요가 이제 많이 그 희석이 됐습니다. 하지만 뭐 특별한 이제 어떤 뭐 예술계라든지 어떤 뭐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실습을 좀 중요시 여기는 대학 있죠. 학과 있죠. 뭐 그런 경우는 어떤 뭐 졸업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뭐 졸업 어떤 뭐 실기라든지 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대처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석사나 박사학위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이제 주제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네, 어떤 논문 주제를 생각할 거냐는 그 해당 주제를 먼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처음에 우리가 주제를 선정할 때 이 주제가 굉장히 그 애매모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예, 그것은 이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거죠. 우리가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대강의 뭐 이런 주제가 좋을 것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는 거죠.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하다가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든지 그런 건 아는데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늦은 거죠. 이미 많은 시간이 이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를 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주제가 정리됐다는 얘기는 문제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라는 그 연구의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문헌고찰을 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선행 연구도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찾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세상에서 뭐 하늘에 떨어진 주제는 없죠. 우리가 이제 학술 논문이라는 거는 기존의 연구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연구들이 있었다라는 그 히스토리에 대한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학위 과정이라는 게 학위 논문이라는 게 어떤 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그걸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연구를 얼마나 잘 탐구를 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충분한 문헌 고찰이 학위 논문에는 동반이 돼야 됩니다.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학위 논문이 좋은 학위 논문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과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학위를 받아야 되는 그 요건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문헌 고찰이 중요하죠. 그래서 그 문헌 고찰 한다는 얘기는 과거 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설계 및 방법론을 정하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부분 연구 설계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연구의 모형이라든지 뭐 동물 가설 검증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그 틀이죠. 그죠? 프레임워크를 잡는 것이고 또 그 프레임워크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는 그 방법론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그래서 이 방법론이 새로운 방법론이 쓰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기존의 방법론을 쓴다고 그것이 뭐 나쁜 논문은 아닙니다. 뭐더 좋은 거는 새로운 방법론을 써야 되겠지만 기존 방법론이 충분히 좋다면 뭐 그거를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뭐 우려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얻어야 되고요.
그럼 그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는데, 이때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그 기법이 필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데이터는 직접 현장에서 어떤 뭐 사람이라든지 그런 대상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, 기존 다른 문헌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데이터라 그러죠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미 얻어놓은 데이터를 사용해도 그거는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고요. 그거는 이제 가능한 한 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서 그걸 이용해서 좀 알기 쉽게, 변화 그래프 알기 쉽잖아요. 그렇게 하는 게 좋고, 그 다음 그 논문에 대한 논의 및 해석을 하고요.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 연구가 좋아졌는지 그에 대한 자체적인 검증을 해야 됩니다.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주요 결론을 서술하고 앞으로 해야 될 연구라든지 추가적인 연구라든지 내 연구의 한계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술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참고 문헌을 나열을 하고요. 그다음 편집을 해야 되겠죠, 그죠? 편집을 해서 뭐 논문이 문맥이 이상한다든지 맞춤법이 틀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검증을 하고 참고 문헌 같은 경우도 학위 논문 스타일에 맞게끔 작성했는지를 따라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대학 자체마다 학위 논문의 어떤 그 지침이 있어요, 지침. 학위 논문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그걸 읽어봐야 됩니다. 뭐 학위 논문의 분량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제본의 양식이라든지 글자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그걸 따라서 해야 됩니다. 그 평가 및 시험 이것은 이제 보통 학위 논문 작성하기 전에 이 시험을 보게 되죠. 졸업 시험 비슷한 건데,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돼야지만 이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종합시험이라 하고, 뭐 퀄리파잉 exam이라고 하는데, 학위 논문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보다가 이 시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학점을 받지만 그걸 종합해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또는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라는 걸 검증하는데, 보통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 이런 종합시험이 잘 없죠.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습니다. 평가시험이. 그래서 뭐 없는 대학이 없어요. 석사는 대부분 안 하죠. 박사는 꼭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상당히 참 괴로운 시험입니다. 그래서 뭐 한 번에 안 되면 뭐 학위 과정에서 쫓겨나는 거고 그런 건 아니고, 또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. 그 시험 될 때까지 이제 봐야 되고, 그런 부분이 되니까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, 또 시험 준비를 하다가 보면 이제 논문 작성할 시간을 많이 없어지잖아요.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학위 논문 작성 스타일이고, 좀 디테일한 것은 이제 앞으로 추가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